여러분 주변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질투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질투하는 게 맞는지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대의 특정 행동이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건 상대가 파괴될 때까지 질투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몰래 질투하는 사람 99%가 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도대체 왜 나를 시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투라는 감정이 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 한편에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는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위치인지 확인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특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일수록 더 자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다 결국 상대방의 단점을 캐내려고 하면서 질투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를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돌려묻거나 미묘하게 흠집을 내려는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속으론 계속 비교하고 신경 쓰는 걸 숨기려다 보니 결국 상대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질투를 숨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을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 어떤 말버릇과 행동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벌어? 라는 특정 질문을 집요하게 던집니다. 오랜만이네. 근데 요즘 회사에서 연봉 얼마나 받아? 요즘 투자한 주식 얼마나 올랐어? 구체적으로 말해줘. 프로젝트 잘 된다던데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 이러한 질문들은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방의 능력을 파악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못하면 좋겠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자꾸 캐묻는 질문으로 드러나는 거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자기 확신이 부족할수록 상대의 성공 여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꼭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살이 찐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때 다이어트 하다가 햄버거를 먹었다거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묘하게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늘 취업 실패하는 친구는 취업한 친구에게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은 건강한 친구의 검진 결과가 어땠는지 꼬치꼬치 캐묻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사실이 보이면 질투심이 확 올라옵니다. 반대로 상대가 별거 아니라고 하면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이상하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심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들러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건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다. 즉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기보다 그건 운이야, 우연이야 라고 몰아붙여 질투라는 감정을 가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벌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그 돈으로 뭐해?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뒤처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할 경우 나와 비교 대상인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유명한 대학 나왔다면서? 그래도 취업은 어렵다고 하더라. 새 집 샀다면서? 근데 요즘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괜찮겠어? 계속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닐 거야 라며 일부러 딴지를 걸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지내고 있어 먹고 살만의 정도로 가볍게 넘기세요. 숫자로 된 정보는 비교의 도구가 될 뿐 진정한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괜히 흥분하거나 오히려 비꼬고 맞받아치는 일은 오히려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하고 담담히 반응하면 상대방과 그 이야기에 대한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상대의 질문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불안과 질투가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오는 거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라로슈프코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만들어 버린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 상대가 가진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부풀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 행동해도 결국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기보다 상대가 더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질투는 상대의 능력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공이나 능력, 행복에 대해 자꾸 캐묻고 깎아내린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무언의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몰래 질투하는 친구의 두 번째 특징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배제를 시킵니다. 아이고, 그거 다 같이 얘기했었는데 너한테는 말 안 했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야기는 다음에 듣자. 겉으론 싫은 티를 안 내는데 왠지 모르게 날 소외시키거나 내 목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60대 어르신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동창회에서 올해 회장을 맡아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자꾸 모임 날짜를 바꿔놓고 저한테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깜빡했네라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제가 뭔가 발언하려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하면서 말 기회를 빼앗곤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 해도 이쯤 되니 의도적인 것 아닌가 싶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으로 너 잘 되는 게 싫어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 질투가 쌓여서 내가 너를 주목 못 받게 하겠다라는 식의 수동적 공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아예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방식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표현되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미국 퍼듀 대학교의 키플링 윌리엄스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그룹에서 빠질 때는 실제로 몸이 아플 때와 비슷한 부분이 뇌에서 반응한대요. 쉽게 말해서 다들 모여서 뭔가 하는데 나만 빼고 한다라고 느끼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대화에 끼워주지 않으면 상처받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네가 너무 잘 나가는 건 보기 싫지만 직접 싸우긴 귀찮아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해버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소외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깎아내리거나 질문 공세를 하면 상대와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없었던 것처럼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는 거죠. 이런 무시나 배제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나눌 때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그렇고 요즘 날씨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다며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는 식으로 은근히 배제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카톡이나 말에는 잘 대답하면서 유독 여러분의 말에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묘한 배제와 무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도 은근히 왕따시키면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왜 나를 무시해? 라고 말했다가 그런 적 없는데? 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임에서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지난번 모임 날짜가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았나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말하면 다음번엔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빼기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따로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뭔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누가 나를 모임에 끼워주는지 안 끼워주는지보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나를 무시하던 사람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일부러 빼놓으려 한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정말 빛나는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을 몰래 질투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험담이나 루머로 여러분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몰래 조용히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서서히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가 나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공격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이 쓰려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 사람 사실 돈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망할 거래.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관계가 안 좋다더라.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효과가 없었대. 그냥 돈만 썼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형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지인은 몇 년 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에 동네에서 작은 공방을 열었는데 처음엔 다들 축하한다고 했지만 어느 날부터 손님이 확 줄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네에서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하던 분이 거기 재료가 중국산이라 품질이 안 좋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런 거였어요. 충격이었죠. 저는 국내산만 고집했거든요. 그분이 제 공방에 오신 적도 없는데. 이런 방식의 질투는 특히나 더 악랄한 이유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퍼진 소문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해명할수록 오히려 의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때리거나 욕하는 대신 관계와 평판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동이죠. 특히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면 내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성공이 가짜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 하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평판 관리에 신경 쓰세요. 혹시 모를 루머에 대비해 투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문을 직접 들었다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쉽게 루머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이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로슈프코의 말처럼 우리는 질투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뒤에서 험담을 한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네가 잘 됐던 거 운 아니야? 그거 나중에 힘들 텐데 어쩌려고 해? 오늘 우리가 알아본 3가지 특징, 집요한 질문, 은근한 배제, 뒤에서의 험담은 모두 누군가의 여러분을 질투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물론 100% 정당화할 순 없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기보다 잘나 보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직접 겪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힘을 얻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며 질투가 만들어낸 말들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누군가의 질투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